자, 시작해 봅시다. 이번에 할 주제는 이제 합성함수의 그래프예요. 이게 본 수업 시간에도 내용이 너무 좀 많아서 그래서 따로 할애해서 강의를 찍고 그것으로 수업을 대체하도록 합니다. 자, 이제 볼게. 우리가 이제 합성함수를 어떻게 진행을 해왔냐면, 최초에 이제 합성함수가 무엇인지 그 개념, 대응에 대한 그림을 한번 봤죠? 그래서 이제 그걸로 우리가 합성함수의 개념적인 느낌도 다 얻었고, 그리고 합성함수에서 학습해야 될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몽땅 다 끝낸 건데, 자, 그 합성함수의 대응을 살피고 그 뒤에 합성함수의 식도 구해봤는데,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래프로 남은 거죠. 그죠? 대응의 모습 봤습니다. 이 식도 확인했어요. 그럼 그래프도 보여주시죠. 이런 얘기인데, 그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 좀 간편하게 그릴 수 있도록 그 합성함수의 정의에만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해봅니다. 자, 한번 보시죠. 시작해요. F함수가 G함수가 있는데 F함수의 대응은 어떤 모습을 할 거냐면 X자로 쫑쫑쫑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1은 X자 할 거니까 1은 3에게 1은 2에게 3은 저기 있는 1에게로 이렇게 대응하는 그런 규칙을 갖고 있는 함수 F가 있었고, 다시 G라는 녀석은 이렇게 하나씩 큰 녀석한테 넘어간대요. 그러니까 이런 대응을 하는 녀석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이렇게. 자, 그래서 나는 결국 지금 나와 있는 F함수는 앞에 먼저 나와 있는 앞에 함수라고 이름을 좀 지어줘 보자고. 오늘 색깔이 좀 모자라네. 그럼 이걸 하나를 쓰자. 자, F함수를 앞에 함수, G함수를 뒤에 함수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내가 이제 궁금해요. 어떤 게 궁금한 거냐면 여기 X축에서 바로 여기 있는 Z축으로 대응하는 그런 합성함수 G합성 F가 궁금해요. 이거야. 그럼 G합성 F는 분명 너는 합성함수라고 이름을 줘야 되겠으니까, 그러면 단원 시작할 때 이렇게 이미 정의를 좀 내려놨어요. 앞에 함수에 대하여 너는 정의역이죠. 그죠? 다시 앞에 함수에 대하여 정의역인데 그 녀석은 요 합성함수. 잘 봐. 이 합성함수가 건너 가는 것은 맞지만 F라는 대응규칙을 타고 Y에게로 가서 다시 G라는 대응규칙을 타고 Z에게로 대응하는 그 녀석이 맞긴 하지만 결국 F 합성 G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합성함수의 입장에서의 너는 정의역이 되는 거고요. 그때 너는 합성함수 입장에서의 공역이 되어요. 그죠? 그러니 합성함수 입장에서는 요게 정의역, 얘가 공역이니 그 화살표가 너로서 끊임없이 날라와서 이어지기만 하면 되는 거지. 그런 상태에 대하여 그러면 끊이지 않고 넘어온다면 그러면 합성시킨 녀석도 함수의 조건을 만족하는군요. 모든 정의역의 원소가 단 한 발도 빠짐없이 여기 공역에게로 대응하게 되니까 한 발씩 화살표를 쏘니까. 자, 그때 보시면은 앞에 함수 입장에서 그 X는 또 뭐가 되시냐면 앞에 함수 입장에서의 정의역이에요. 자, 고스란히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앞에 함수의 정의역은 합성함수에도 정의역을 이루죠. 맞죠? 자, 그래놓고 또 앞에 함수의 입장에서 Y 너라는 녀석은 뭐가 되냐면 공역이에요. 공역. 그런데 그 녀석이 뒤에 함수 입장에서는 너는 뭐라고 읽어야 되겠냐면 뒤에 함수 입장에서는 앞에 함수에겐 공역이지만 뒤에 함수에는 정의역이 되죠. 그죠? 그러니 Y는 뒤에 함수가 화살표를 쏠 녀석들이구나. 그리고 다시 Z, 너는 뒤에 함수 입장에서의 공역. 그래서 우리가 정의역과 공역으로 좀 구분을 지어보니까 이런 일들이 발생하네. 그죠? 자, 그래서 한번 읽어봐봐요. F함수는 X에서 Y로 쏘는 함수, G함수는 Y에서 Z로 쏘는 함수, 그럼 합성함수는 X에서 Z로 쏘는 함수. 자, 그 녀석을 여기에 대응에 대한 그림 없이 그래프로다가 우리가 살펴보자 라고 해보면, 자,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해봤어. X축에서 Y축으로 대응하는 그런 함수의 규칙 F 이렇게 준비해보고, 또 Y에서 Z로 대응하는 그런 함수의 규칙 G 함수요 라고 해봐서 그난 궁금합니다. G 합성 F의 그 함수 그래프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기는 지금 우리 대응시킨 저 녀석을 여기다 표시를 해서 좌표를 안 써놨군요. 좌표를 마저 써보도록 하지요. 1, 2, 3. 자, 보셔. 이거 쓰는 것부터 봐봐. X축에서 Y축, Y축에서 Z축. 왜? 내가 합성함수를 G합성 F라고 할 거기 때문에 앞에 함수를 먼저 표시하고 그거에 따라서 Y에 따른 Z의 변화를 읽어주려고 하는 거야. 자, 그렇게 넘겨올 거라서 니네들을 빨갱이, 노랑이, 파랑이. 그래서 너는 빨갱이가 파랑이로 대응하는 그런 합성함수. 이렇게 색칠 공부를 좀 해봅니다. 자, 또 여기서도 Y축도 1, 2, 3 매겨주고, 그래서 여기는 Y축도 저게 맞고 여기서 다시 쏠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1, 2, 3. 그때 Z축 역시도 1, 2, 3이라고 줘보면, 그럼 여기 있는 파랑이 또 Z축도 1, 2, 3이 되겠네. 자, 이제 그림 그려봅니다. 점 한번 찍어보죠. 지금 얘는 분명 그 함수를 정의시키기를 1과 2와 3에서만 정의시켰으니까 점만 찍어보는 상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F 함수는 1,3, 2,2, 3,1로 대응하니까 1,3, 오케이. 2,2, 오케이. 3,1이라는 점만 찍을 수 있겠네. 똥똥똥. 자, 그래 놓고 G 함수는 1,2, 2,3, 3,1로 대응하니까 1,2, 2,3 다시 3,1로 대응하니까 이런 그림을 그리시면 되는 거지. 자, 그럼 나는 G합성 F 너는 이제 어떻게 할 거야? 그랬더니 G합성 F는요, 너의 결과를 놓고 보시면, 자, 너의 결과를 놓고 보시면 당연히 먼저 읽혀져요. 보세요. 1은 3 건너 1에게 대응했으니까 1,1이고요. 다시 2는 2가서 3에게 대응했으니까 2일 땐 3으로 갔고요. 아, 빨갱이 너 3에서 출발한 녀석이 파랭이 2에게로 대응하니까 3,2라고 이렇게 합성함수의 그림을 그려낼 수가 있겠구나 이거야. 맞죠? 자, 그런데 그 녀석을 저기에 나와 있는 대응의 그림을 보고서 G합성 F의 그림을 표현하기 너무 쉬웠다고. 너무 쉬웠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 있는 그래프만 보고서도 너를 한번 잡아내보자 이거야. 자, 그래서 시작을 할게. 자, 나는 F함수의 정의역은 합성함수의 정의역이 되고, 다시 그래서 G함수의 공역을 갖다 여기다가 잡아주자라는 얘기야. 결국은 이 빨강이 X가 쏘기 시작하여 노랑이가 맞고 그 노랑이가 다시 출발하여 파랑이가 맞으니 나는 이 빨강이가 최종 이 파랑이 어디에게로 대응했는지를 여기다가 점으로 찍어주겠습니다. 이런 얘기죠. 자, 해봅니다. 자, 보니까 최초 빨강이 1부터 출발해요. 그럼 1부터 출발했어. 그랬더니 네가 이렇게 3으로 대응하는 그런 관계에 1,3 그래요. 그럼 여기에서 3에서 읽어야 되는 거 아니야? 3에서는 1로 대응하네. 그러니까 결국 1은 1에게 대응했네. 빨갱이 1은 파랑이 1에게 대응했네. 맞네. 1이 1로 대응하는 그런 거네. 다시 2에 가서 읽어요. 빨강이 2에서 읽었더니 2,1이에요. 그럼 난 여기 빨강이 2에서 어디를 찍을지를 봐야 하는 거야, 지금 현재. 자, 2에서 2로 갔어. 그럼 2에서 읽어보니까 2에서 3으로 대응한대. 그러니 너는 최종 2는 여기는 3으로 대응해서 2,3에다가 점을 찍어주셔야 하는 거구나 라고 되시는 거고, 다시 또 3에서 봤더니 3,1로 대응했대. 그럼 난 3일 때 넌 어디야? 라고 보고 싶은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 1에서 찾아 읽어봤어. 1에서 가봤더니 1,2로 대응하는구나. 그럼 여기 3은 파랑이 2에게로 대응했구나. 그러니 3,2라고 점을 찍으시면 되는 거구나. 되시죠? 자, 이거 뭐에서 온 거냐면요, 저기 있는 합성함수 그래프에 정의에서만 날라온 거야. 자, 그대로 찾아가서 읽어봤더니 저런 점에 대한 부분도 해결이 가능했었다 라는 얘기고, 혹시라도 내가 저 녀석을 그림을 그래프로다 만약 이어주시면, 즉 F의 정의역이 1부터 3까지 라고 얘기하시면 이런 그래프를 긋게 될 거라고. 그죠? 이런 그래프를 긋게 될 거예요. 그럼 F의 정의역이 1부터 3. 근데 공역은 뭐 실수 전체. 그러면 1부터 3일 때에 대하여 보시면 너도 또
정의역이 1부터 3일 때 그럼 이 정의역은 여기서 나오는 치역이 된 거니까 그 녀석이 이렇게 연결이 되시면 그러면 나는 너하고 너를 합성시킨 그 그림은 이렇게도 연결이 될 수 있겠네요 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림으로 넘어간 상태에 대해서 다시 한번 판단을 해봅시다. 점이 아니라 이제 그림으로 조금 넘어가봤어요. 자, 그럼 너 이제 보니까 얘가 그래프 F의 그림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요. 1부터 3까지의 그림을 그려주고 싶어요. 이 정의역이 여기 와서 있네. 자, 1부터 3까지의 그림인데 그때 봤더니 그 Y값이 어디에서 어디로 오냐면 3부터 1까지 날라와. 인정? 여기 있는 3부터 1까지로 와. 그러니까 내가 이쪽 가서 그 그림을 볼 때는 노랑이 3부터 1까지의 그림을 여기다 그려야 하는 거야. 노랑이 3부터 1까지. 노랑이 3부터 1까지. 그 그림을 여기다 그려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3에서 읽어보니 3,1. 그럼 3에서 읽어보니 3,1. 3,1. 그럼 3,1이래. 그러면은 아까 우리 점 읽었었던 바대로 그 녀석들이 여기에 그래프로 이렇게 도시되기를 이럴 때 3 같고 3에서 1 갔으니 그러면 결국 1은 1에게 대응했습니다. 이렇게 주시고 그 다음 요 가운데 부분도 아까 그렇게 점 찍은 것들을 그렇게 해서 연결돼서 나오는 그래프인데 뭔가 약간 의문점이 좀 생깁니다. 진짜 그러한가? 이 중간 과정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서 지금 나와 있는 이 극단적인 점 요 점들에 대해서는 명확히 확인을 거친 바야 명확히 그 점들이라고 확신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 중간 과정들도 정말 그러한가요? 가 남은 거예요. 알았어요. 그럼 읽어주면 되죠. 자, 그래. 그럼 이 점들이 이런 점들이 연결되어 합성함수 그리면 점은 찍어 놨으니 중간에 이제 이 선들의 과정만 내가 확인을 좀 해주면 되겠구나. 그래, 그 녀석도 충분히 대응으로 읽어주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럼 내가 1보다가 1.5 부분에서 이렇게 읽었어. 1.5에서 읽었더니 한 2.5쯤 가서 읽히는 것 같아. 그래, 내가 여기 있는 1.5에서 그림을 어디다 그려야 되는지 보고 싶다라는 거야. 자, 1.5 갔습니다. 1.5 가서 쫘라랑 보니까 여기에 한 2.5에 딱 찍히는 걸로 보이네요. 2.5쯤 찍히는구나. 1.5에서 2.5쯤이었구나. 1.5에서 이게 얼마 찍힌 거야? 잠깐만. 쌀이 여기서 잘못 읽었어. 강준아. 자, 1.5에서 얘가 2.5로 갔죠. 그러니까 2.5 가서 읽어야죠. 2.5 여기쯤 있네요. 여기쯤 있어요. 그럼 2.5에서 쭈르렁 넘어가서 읽어보니 대충 한 2쯤 때리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럼 1.5가 최종. 노랑이 2.5게 때리고 노랑이 2.5는 파랑이 2쯤 때렸으니까 1.5가 저기 가서 2를 때리게 되는 거군요. 맞네요. 그 대응 관계도 맞네요. 다시 이쪽에도 하나만 확인을 좀 해봅시다. 그래, 그럼 나는 2.5쯤에서 확인을 해보고 싶어요. 그랬더니 노랑이 1.5쯤을 때리는 것 같아. 그러니까 2.5? 그럼 나 여기 2.5. 여기서 점을 어디다 찍을까 이거야. 그러니까 내가 대충 보시면 지금 2.5에서 점 찍으면은 이 정도 높이가 돼요. 2하고 3에 중간쯤 가 있는 것 같단 말이지. 명확히 중간쯤 가 있죠. 자, 중간에 있는데요. 근데 그럼 내가 2.5에서 2.5를 찍는 게 맞느냐라고 한번 보자는 거야. 자, 2.5에서 날렸더니 1.5쯤 들어갔고요. 그럼 1.5에서 가서 읽어보니까 2.5로 대응하네. 그러면 최종 빨갱이 2.5는 파랑이 2.5에게 대응하여 빨갱이 2.5는 파랑이 2.5에게로 대응하는 요 점에다가 찍어줘야 되겠네. 그러니 그 사이에서들은 계속해서 읽어보시면 이렇게 읽으시면은 거기 또 가서 1점 얼마 가서 읽어서 또 그리고 이런 상태로 그리면 이 그래프가 이런 상태의 완성을 할 수 있겠다라는 내용이죠. 자, 되겠습니다. 대응으로만 한번 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얘가 이렇게 감소하는 감소 그래프예요. 이게 감소하시면 얘를 어떻게 그리시냐면 요거에 대하여 얘가요 대칭적인 그림이니까 거꾸로 그리는 거야. 거꾸로 감소하면 거꾸로. 얘가 만약에 증가하는 그림이었다면 널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렸을 거야. 자, 그럼 뭐 이쪽에 그림에서 나오는 팁인데요. 감소하면은 너를 역방향으로 여기에다가 확 접어서 반대 그림을 그리시는 거고, 얘가 증가하면은 증가하는 게 먼저 앞에 나오는 함수라면 증가하면 얘는 그대로 가서 그려준다.
뭐 이런 일종의 팁도 있습니다. 자, 그럼 자르고 좀 더 봅시다. 자, 그럼 다음 문제 좀 볼게요. 이제 전에 수능에 뭐 94년인가 한번 나왔었던 뭐 그런 문제인데요. 언제인지는 정확하지는 않는데, 자, 수능에 한번 출제되었었던 문제예요. 뭐 굉장히 좀 유명한 문제입니다. 한번 보면서 하죠. 자, 보니까 F함수와 G함수가 있어요. 근데 나한테 이제 구해주라고 하는 거는 어떤 합성함수를 구하고 싶냐면, G합성 F의 합성함수를 그려보고 싶은 거야. 자, 그럼 F가 먼저 이루어지는 거야. 앞에 함수고 G가 뒤에 함수가 되는데, 그럼 F함수의 그림은요,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G함수의 그림은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우리가 충분히 그 정의역을 제한시켰을 때 그림들은 우리가 그리고 싶은 멋대로 마구마구 그릴 수 있는 거야. 그치? 얘는 정의역이 0부터 4까지, 공역도 0부터 4까지, 마찬가지. 정의역 0부터 4까지, 공역 0부터 4까지 안에서 그 범위들을 다 쪼개서 새로운 함수들을 만들어낸 거라고. 그러니까 최종 나는 지금 여기에 있는 빨강이가 쏘기 시작하여, 빨강이가 쏘기 시작하여 파랑이가 맞고, 파랑이가 맞아서 다시 쏴서 노랑이 최종 어디로 가는지, 그 녀석 지금 빨갱이에서 출발하여 노랑이 어디로 가는지, 이거를 보고 싶다는 얘기죠. 자, 그럼 이제 보세요. 분명히 지금 정의역이 2를 기준으로 그 그래프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이 2를 기준으로 다르게 그려야 되는 게 맞는 거지. 그치? 최초의 함수 f가 그 대응의 규칙이 여기 있는 2를 기준으로 하여 그 왼쪽과 오른쪽이 달라졌으니까. 자, 그럼 가보자 이제. 너 0이었을 때 어디로 쏘니? 그랬더니 0이었을 때 0으로 쏘고요. 2였을 때 어디로 쏘니? 그러니까 2였을 때 4로 쏘더래. 그지? 2,4로 쏘더래. 2면은 4로 대응한답니다. 그럼 내가 이제 이 파랑이가 0부터 4까지 맞은 거잖아. 그럼 0부터 4까지 순서대로 맞은 거잖아. 0부터 시작하여 요때는 1이 맞고 2가 맞고 3이 맞고 4까지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순서대로 여기서부터 1이 맞고 2가 맞고 3이 맞고 4가 맞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얘를 그려보라는 얘기. 그랬더니 그럼 1일 때 어디로 가냐 그랬더니 2쯤 가고, 2일 때는 3으로 가고, 3일 땐 또 어딘가로 가고, 4일 땐 4로 가네. 그럼 난 그 그림을 여기 1과 2의 구간 안에 너의 그림이 표현돼야 되는 거구나. 그럼 얘가 보니까 4라는 간격인데 그 간격을 이 간격 안에다 그려내야 돼. 그러면 축소하는 거죠, 축소. 그리고 확정되는 점만 딱딱 읽어봅니다. 자, 보세요. 얘 내가 반띵 훅 잘랐어요. 반띵 훅 잘랐어. 여기서 자를래 이렇게. 세로선 훅 그어봤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요 두 개의 삼각형들이 그렇게 닮음이죠. 그죠? 직각삼각형의 닮음 조건 만족하죠? 그러니까 여기가 1이고 1이네요. 그럼 1대1 닮음이야. 그러니까 여기가 2대 4를 만족하여 여기는 2로다가 이렇게 대응하는 닮음이 성립하겠지. 그래. 근데 일단 여기다 잘라 그릴 거는 알겠구나. 그럼 1일 때 2였구나. 그럼 2가 쏘는 녀석을 가니까 2가 3으로 쏘는구나. 그럼 다시. 1은 2에게, 2는 3에게 쐈으니까. 요거의 절반에 있는 2라는 녀석이 3에 쐈으니까 요거에 있는 절반에 있는 여기 1이 최초 2에게 쐈다가 2가 3에게 쏘니 1,3이라는 점에 대응하겠네. 이렇게 화살표를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럼 1,3에게 대응했고요. 다시 2에서 찾아보니까 2는 4에게. 그러면 4는 어디에게? 4는 요래 가서 4는 4에게 대응하네. 그럼 뭐 2는 3에게 대응했고. 그러면 나는 4,4가 되었네. 다시 읽어. 2는 4에게, 4는 4에게. 그러니 2가 4에게 화살표를 쏜 거네. 2는 4에게 화살표를 쐈네. 이렇게. 그러니까 요 점이네. 그 점들을 내가 이으면 이제 되는 거네. 이렇게 이어졌어. 됐어요. 일단 여기까지. 그 다음 이제 오른쪽은 보니까 오른쪽은 좋아요. 그럼 난 이 정의역 2부터 4까지의 대응 규칙이 달리하니까 너에 대해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한 거야. 너에 대해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럼 2부터 4까지는 어떻게 진행되냐면 2일 때 4로 시작하여 4일 때 빵으로 대응한다고. 그러니까 그 y값은 4부터 빵까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중. 그래서 이 y에서 4로부터 빵까지를 읽어야 되니까 이렇게 읽어줘야 되는 거지. 이 그래프는 이렇게 갔지만 이 그래프는 이렇게 가고 있는 중. 맞아요?
둘의 차이를 느껴보세요. 요 구간에서는 0부터 y가 0부터 4까지 진행했어. 그러니까 y가 0부터 4까지 진행하는 그림을 여기다 그린 거야. 그런데 요 구간에서는 y가 4부터 시작하여 0으로 진행하는, 거꾸로 진행하는 게 되니까 여기 y가 4에서 시작하여 0으로 대응하는 그림을 그려야 2부터 4까지 대응하는 그림이 이루어지는 거죠. 됐죠? 그 방향이 지금 거꾸로예요. 그럼 난 읽어볼게요. 그럼 2일 때 4였잖아요. 그럼 4일 때 4. 오케이. 그러면 2가 최종 4에게 쐈구나. 그럼 난 그 다음 또 보자. 이 4란 녀석은 어디로 쏘니 하는데, 여기 아까 잘라봤듯이 중간점 한번 잘라볼게. 이렇게 또 하면은 요게 1대 1 닮음이지. 그지? 1길이 1길이 이러니까 뭐야 1대 2 닮음이네. 그럼 그때 마찬가지 여기가 4. 그럼 여기는 또 2지. 얘가 여기 2로다가 화살표 쏜 거죠. 그죠? 3일 때 2로 쐈구나. 그럼 자, 빨갱이 간다. 3에서 2로 쐈어요? 그럼 2가 되면 어디로 쏜다고? 아이고, 또 3으로 쏘네. 그럼 결국 빨갱이가 2 쏘고 2가 3 쐈으니 3은 3에게 쏜 거지. 3,3이 또 돼진 거네. 요렇게 대응해 간 겁니다. 그럼 마지막 4에서 봤더니 4는 빵에게 쏘고, 그럼 빵은 빵에게 쏘지. 노랑이 빵에게. 그러니 결국 4일 때는 빵으로 대응하는 거네요. 그래서 그래프를 이으면 이렇게 만들어지네. 되세요? 되세요? 자, 살짝 안 되면 조금 더 중간 좌표들을 좀 읽어볼까요? 그래프가 좀 더러워지긴 할 건데 한번 보세요. 그럼 나는 여기에 0.5쯤에서 1 쏠 게 보이죠? 이쪽 구간부터 다시 살핍니다. 0.5에서 1 쏠 거죠. 그러니까 1에서 쏘면은 그 녀석이 1에서 쏘면은 2쯤 맞았다는 거잖아. 결국 0.5에서 쏜 녀석이 1점 머시기를 때렸네. 그래, 0.5에서 쏜 녀석이 1점 머시기를 그렇게 때리게 되네. 맞네. 그럼 또 요 구간도 한번 볼까? 1.5에서 때린 녀석은 저기 있는 3 정도를 쏠 것 같고, 그럼 1.5에서 때린 녀석이 3 쐈으니까 여기 가서 3을 읽어보면 3은 3점 머시기를 때리네. 오케이. 1.5가 3 때렸고 3이 다시 3점 머시기 때렸으니 1.5는 3점 머시기 때렸구나. 1.5는 올라가서 3점 머시기 이렇게 때렸구나. 똑같네요. 다시 그럼 그 오른쪽으로 또 넘어와 봐요. 2.5를 가서 읽어볼래요. 그럼 2.5도 여기 3 때려요. 그럼 2.5가 3 때렸다고? 그럼 3에서 읽어보니 3은 그렇지 3점 머시기 때렸지. 그러니까 최종 2.5가 3점 머시기 때렸지. 2.5가 3점 머시기 때리네. 그렇게 대응하네. 다시 3과 4 사이에서 하나만 해봐. 다시 여기 3.5라고 해볼게. 그 녀석 1 때리는 거 느껴지죠? 3.5가 1 때려요. 그럼 1에서 가니까 1은 1점 머시기를 때려. 그럼 3.5는 1점 머시기 때려. 3.5는 1점 머시기 때려. 맞네. 이렇게 대응으로서 확인해 주셔도 되겠다고. 근데 그걸 그리는 방법은 지금처럼 그 그래프를 뭐 확대하거나 축소하거나 이런 비율로서 얘는 존재하는 그림입니다. 됐었죠? 그럼 이제 여기 가서 한번 읽어봐요, 이거. 이건 우리 교재에 있는 건데, 수학의 밥 233번 문제인데. 자, 보시면 그래프가 이런 함수가 f고요. 이런 함수도 f예요. 근데 나한테 구해달라는 게 f 합성 f를 구해달래. 그럼 무슨 얘기냐면 자기 자신에게 합성시킨 녀석을 그려달래.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f 함수에다 f 함수 합성시킨 걸 그려주세요. g 함수에다 g 함수 합성시킨 걸 그려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중인 거야. 그럼 당연히 내가 저 f 함수가 있지만은 그 녀석을 축을 분리를 해서 생각을 해줘야 저렇게 자연스럽게 넘어와지겠지, 그지? 그래서 빨갱이 x축 그 합성함수에서 여기 x축, 그리고 그게 때리는 파랭이 y축, 그럼 네가 맞아서 요 y축에서 저기 있는 z축으로 화살표를 쏠 거니까 그럼 나는 여기 있는 녀석을 z축이라고 내가 인식을 해보자. 자, 그런 뒤에 이제 하나씩 봅니다. 분명 니는 x라는 그 정의역이 이 함수에서도 정의역이 되죠. 그지? 앞에 함수, 뒤에 함수. 앞에 함수의 정의역, 합성함수에서도 정의역. 맞죠? 뒤에 함수의 공역은 합성함수에서도 공역이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빨강이에서 출발하여 노랑이로 도착하는 그 그림을 보고 싶은 중. 자, 그럴 때 원래 함수 앞에 있는 이 녀석이 마이너스 1과 2를 기준으로 하여 그 앞에 부분과 가운데 부분과 뒷부분으로 대응 규칙을 달리하지. 그러니까 나는 당연히도 너는요. 당연히요. 얘도 이렇게 마이너스 1일 때와 1일 때를 그렇게 기준을 삼아서 대응 규칙이 달라질 거니까 여기서 이제 잘라준다고. 이쪽 부분 따로 그리고 요 사이 부분 따로 그리고 이쪽 부분 따로 그릴게요.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논리가 서죠. 얘도 그러한 거 아니었습니까? 얘는 저기 2를 기준으로 해서 좌우가 다르니까 그 왼쪽 그림 따로 그리고 오른쪽 그림 따로 그린 거잖아. 자, 그래서 이제 너도 들어가 보자. 그럼 내가 여기는 봤더니요. F는요, 최초에 마이너스 1 하면 마이너스 1로 때린대. 마이너스 1은 이렇게 마이너스 1로 대응한대. 그래, 그럼 파랑이 마이너스 1이 맞았으니까 내가 지금 여기에서 보려고 하는 중. 그럼 빨갱이 마이너스 1은 파랑이 마이너스 1 때렸어. 그 파랑이 마이너스 1 가서 읽어보니까 이 녀석이 노랑이 마이너스 1을 때리네. 그럼 결국 빨갱이 마이너스 1은 노랑이 마이너스 1에게로 간 거지. 그러니 빨갱이 마이너스 1은 노랑이 마이너스 1에게로 가서 여기에 점을 찍어 주셔야 되겠네. 됐어요. 자, 그럼 그거보다 왼쪽에 존재하는 건 어떻게 되는 건데요? 했더니요. 그 왼쪽에서는요. 얘가 상수함수잖아. 여기 어디를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어디를 때려도 죄다 파랑이 마이너스 1한테만 가. 그럼 이쪽 범위에서는 맨날 파랑이 마이너스 1만 때려야. 잘 들어잉? 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정역 구간에서는 그때는 계속하여 이 파랭이 마이너스 1만 때려. 자, 그럼 이쪽 구간에선 계속 마이너스 1만 때린데 그럼 마이너스 1로 가서 읽어보니 계속해서 마이너스 1이니? 여기 마이너스 1점 뭐시기여도 마이너스 1이 생기고, 그죠? 마이너스 2여도 그것도 마이너스 1 때려서 마이너스 1에서 읽으니까 또 노랭이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3이어도 이 파랭이 마이너스 1 때려서 마이너스 1에서 읽어보니까 마이너스 1이고 계속되네. 마이너스 5여도 마이너스 1 맞아서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1 되는 그런 그림이네. 그러니까 얘네들은 계속하여 이렇게 진행하는 그림이네. 마이너스 1이어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여도 마이너스 1, 마3이어도 마1, 마4여도 마1 이렇게 되네. 다음에 이제 봅시다. 그럼 내가 요 사이에서 그려볼게요 라고 했어요. 그럼 마1에서 마1이었고 0,0을 지나고 1,1로 진행하는 그런 그림이네. 이거 지금 y는 x 그림이잖아. 그지? y는 x. 그럼 그때 읽어보니까 마이너스 1에서 마1. 그러다가 1일 때 1. 그럼 얘가 점점 그 오른쪽으로 오면 올수록 점점 커지다가 여기 1일 때 1까지 대응을 하는 그런 그림이구나. 그러니 정의형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요 범위 안에서는 y값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로 변하는 걸 봐야겠구나. 이렇게. 그러니 y값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라고 너를 이렇게 가져와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읽어서 표현해 주라. 그런 얘기죠. 표현해 주라. 그럼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 되었습니다. 오케바리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 되었어요. 근데 1일 때 마1 때렸고요. 그럼 2일일 때 1 때리네. 아니 1일 때 1 때린 거고 1일 때 다시 1이 때려지니 이 빨강이 1은 이 노랑이 1에게 대응한 거죠. 그럼 이렇게 된 거네. 이렇게. 그 중간 그림은 이렇게 그냥 연결 타버린 거네. 자, 다시 하나씩 볼게. 자, 마이너스 1보다 조금 더 큰 순간에 여기였어. 그럼 여기서 읽어보니까 파랭이가 여기로 갔어. 아, 얘가 마이너스 1보다 조금 더 큰 건가 봐. 그럼 거기에서 그렇게 대응시켰더니 여기로 가. 그럼 결국 얘는 여기로 대응했잖아. 얘는 여기로 대응하는 그런 요 점을 찍은 거야. 마찬가지. 그럼 x가 0이면 여기 x가 0이면 파랑이도 0. 그래, x가 0일 때 파랑이 0. 그럼 파랑이 0에서 읽으니까 노랑이도 0. 그럼 결국 여기 빨강이 0은 노랑이 0에게 대응했으니까 0,0 지나가고 있고. 또 오른쪽도 슬쩍 읽어보면 여기 뭐 0.5라고 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0.5에서 빨갱이 0.5는 파랑이 0.5로. 그럼 파랑이 0.5에서 읽어보면 다시 노랑이 0.5에게로 이렇게 대응할 거야. 0.5는 0.5로, 0.5는 0.5로. 아, 그러니 결국 빨갱이 0.5가 노랑이 0.5에게로 왔어요. 0.5가 노랑이 0.5에게로 이렇게 대응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중간점들 다 확인되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직선 그으시면 되는 거네요. 됐죠?
그럼 이제 또 오른쪽 구간만 마저 그리면 되겠네. 오른쪽 구간 생각해 보니까 그래 그러면 1보다 크면 이제 이쪽 그림과 유사한 상황인 거야. 1보다 큰 범위의 그림을 마저 완성하면 되는데 1보다 큰 범위에서의 그림은요. 이렇게 가요. 내가 1.5에서 읽어봤더니 1 때려. 2에서 읽어보면 또 1 때려. 어머나? 계속 1만 때려. 그럼 여기보다 이렇게 x가 1보다 큰 구간에서는 계속해서 1만 때려. 그럼 1만 때리니? 그럼 1에서 나오는 그 노랭이가 계속해서 1이지. 그러니 잘 봐. 0.5에서 1.5, 1.5에서 읽었는데 파랑이 1로 갔다. 1.5에서 읽었는데 파랑이 1로 갔다. 파랑이 1에서 읽으니 노랑이가 1이다. 그럼 여기에 0.5는 1.5는 1로 대응했구나. 그러면 여기 1.5에서 1로 대응하는구나. 이렇게 대응해버렸구나. 대응의 모습이. 그럼 요점 지켰구나. 근데 그 중간에서도 다 똑같은 거 아니야. 여기서 읽어도 1. 그러면 여기에서 읽어도 1. 그럼 1에서 읽어보니까 또 1. 얘도 1. 중간점 다 1인 거야, 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관계없이 싹 다 이렇게 대응하는 중. 되세요? 2에서 읽었어요? 1 나왔어요. 내가 2에서 그릴 거예요. 근데 2에서 1로 때렸어요. 그럼 1에서 1로 때리니까 2도 1로 때렸구나. 2도 1로 대응하는구나. 이런 그림. 되시죠? 대응의 모습으로 좀 받아들이시면은 그들의 각각 앞에 함수 정역, 합성함수 정역 되셨고 앞에 함수의 공역, 그 녀석 여기 뒤에 함수의 정역. 그래서 네가 마지막 뒤에 함수의 공역으로 대응하는 그 녀석들의 그림이 빨갱이, 파랭이, 노랭이. 그래서 빨갱이가 노랭이에게로 대응하는, 빨갱이가 노랭이에게로 대응하는 그런 그림을 그리시면 되겠다. 자, 어느 정도 적정 수준 되셨을 거야. 뒤에 또 다른 문제 하면서 좀 살펴봅시다. 자, 다음 문제 봅시다. 자, 이번에는 이제 수학의 밥 교재 234번 문제인데요. 사실 먼저 영상을 찍었는데 쌤이 여기를 이쪽에다 그래서 이렇게 다 가리면서 했더라고, 내가. 다시 찍어요. 자, 보세요. 여기 이제 G함수랑 F함수가 있고요. F합성 G의 그림을 그려주세요. 이런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X축에서 Y축으로 대응하는 함수치. 다시. Y축에서 Z축으로 대응하는 함수 F. 근데 나는 G함수가 앞에 있는 함수, F함수가 뒤에 있는 함수. 그래서 F합성 G라는 합성함수의 그림을 그려주세요. 라고 했어. 그럼 결국은 X축에서 Z축으로 대응하는 이라고 내가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는 F합성 G면은 나는 그 녀석을 지금 G부터 X축, Y축, Y축, Z축 이렇게 주는 거야. 빨강이, 노랑이, 파랑이. 그래서 나는 빨강이가 파랑이에게로 대응하는 이런 관계라고 주시는 거고, 혹시라도 그 녀석이 이게 아니라 좀 뒤집어져 가지고 그게 아닌 뭐 G 합성 F의 그림을 그리세요. 그러시면은 얘는 F 먼저 시작해야 돼요. 그러니 물론 그림이 나와 있을 거니까 거기에다가 X축, Y축, F 먼저 이루어지는 거니까 X축, Y축, Y축, Z축. 그래서 X축이 Z축에게 대응하는 빨갱이, 노랑이, 파랑이. 그래서 빨강이가 파랑에게 대응하는 그런 그림으로 다시 한번 그 축의 이름을 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문제 다시 안 그려도 되니까요. 그죠? 자, 그렇게 해결하시면 될 거고요. 자, 그래서 F합성 G의 그림 보시죠. 봐보세요. 자, G가 먼저 일어나요. G가 먼저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G 함수의 정의역이 0부터 4까지라는 얘기야. 그래서 지금, 그리고 뭐 F함수도 마찬가지 정의역이 0부터 4까지입니다. 자, 그래서 그 그림을 보시니까 1, 2, 3, 4로 진행하며 이 그래프는 단 한 번도 그 대응의 규칙이 바뀐 적이 없어요. 맞죠? 대응의 규칙이 바뀐 적 없이 그냥 일정하게 유지합니다. 그러니까 일정하게 유지하니까 얘는 그림을 바꿔서 변환해서 봐야 되는 순간 자체가 없는 거야. 오케이. 왜? 네가 앞에 함수여서. 왜? 그 정의역이 합성함수의 정의역으로 고스란히 오는데 너의 대응 규칙이 바뀐 적이 없네. 그래프가 꺾인 적이 없네.
그냥 써보면 되는 거네. 자, 그래서 이제 읽어보기 시작합니다. 그냥 좌표대로 읽으시면 돼요. 그럼 보니까 얘는 0일 때 0부터 시작해요. 빨갱이 0,0, 빨강이 0,4. 그리고 4였을 때 빵. 이렇게 대응하는 거지. 0은 4로, 4는 빵으로. 그럼 그림이 4에서 빵의 방향으로 Y가 읽혀져야죠. 노랑이는 4부터 빵의 방향으로 읽어야지. 빨갱이가 0부터 4로 진행하면 노랑이는 4부터 빵의 방향으로 읽는다. 자, 뭐 구체적으로 보시면 뭐 이럴 수 있죠. 대응하는 거. 1일 때 3 대응하고요. 2일 때 2 대응하고요. 여기 3일 때 1 대응하시니까 그러니 점점 Y가 내려오면서 대응하는구나. 1부터 4까지 진행할 때 Y는 4부터 빵까지 진행하는구나. 그래, 그럼 Y 가자. 4부터 빵까지 진행한다. 처음에 그림 진행했었던 대로예요. 네가 이렇게 감소하니까 너는 그래프를 이쪽 방향으로 여기부터 차례대로 쫘라락 그려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거꾸로 그려지는 거지. 뭐 대칭적인 모습을 그린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대로 봅니다. 좋아요. 한번 읽어보실게요. 그냥 충실히. 난 그 그림을 보면은 난 얘가 이렇게 진행하는 거라서 이렇게 진행하는 거라서 그림을 요렇게 그리면 될 것 같아. 그려놓고 실제 맞나요? 진짜인가요? 라는 거를 확인은 그 뒤에 해보는 걸로 해볼게요. 그러니까 방금 전 얘기한 대로라면 분명 네 녀석은 여기 있는 얘를 이렇게 돌려서 표현하는 거라며. 왜? 얘가 이쪽으로 떨어져 Y를 4부터 빵까지 읽어? 그럼 내가 4부터 빵까지에 해당하는 너의 그림을 여기다가 그려내야 되는 거니까. 그 거꾸로 되시는 거네. 자, 그래서 봅시다. 가서 이제 좌표 좀 읽어봅시다. 그래요. 0,4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4에서 읽어? 4에서 읽었더니 4로 가. 그럼 결국 이 빨강이 0은 파랑이 4로 대응했구나. 빨강이 0은 파랑이 4로 대응하는구나. 라고 그려주고. 다시 1에서 읽어? 1에서. 그럼 1에서 3 갔어. 그럼 노랑이 3은 쫘라랑 4로 가. 그럼 1도 4에다 점 찍어. 그래, 1도 4에다 점 찍어줘. 이렇게. 요 점 찍어줘. 다시 2에서 가서 읽어봐요. 2면 2 나와? 그럼 2에서 읽으니까 2였는데도 4야? 그렇지. 2였는데도 4이라는 점을 찍는 거죠. 다시 3에서 읽어요. 3에서 1로 가? 그래, 그럼 1에서 읽어보니까 1은 2에게 가. 그래, 그럼 결국 3이 2에게 간 거네. 3,2라는 점 찍어줘. 마지막 어디 있어요? 4,빵이잖아요. 그럼 너 빵에서 봤더니 빵은 빵으로 대응한대. 빨강이 4는 노랑이 빵에게. 그럼 노랑이 빵은 파랑이 빵에게. 그러니까 결국 빨강이의 4는 파랑이의 빵에게 대응했으니까 4,빵에다가 점 찍는 띠그래프가 완벽한 거네. 그러니까 이것처럼 지금 하시는 대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되셨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뒤에 이제 한 문제 더 남아있어요. 그거 보시면 돼. 자, 봅시다. 네, 마지막 두 문제 남았습니다. 두 문제 하고 이제 합성함수의 그래프는 이제 마무리 할게요. 그럼 두 문제를 준비를 했는데 235번, 227번 두 개인데 하나씩 이제 봅시다. 그럼 235번은요. 앞에 함수가 f고요. 뒤에 함수가 g여서 앞에 함수에다가 뒤에 함수를 합성시키는 g 합성 f의 그림을 그려봐라 그랬어. 그럼 내가 여기서 색칠을 주는 순서는 이러한 거야. 너부터 색을 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빨강이, 파랑이. 그럼 너는 그 다음 거 파랑이, 노랑이. 그럼 난 빨강이에서 노랑이로 가는 그런 관계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혹시라도 얘가 합성의 순서가 달리되면, 그러니 G 합성 F가 아닌 F 합성 G가 되면, F 합성 G가 되시면, 그러면 나는 그때는 축을 달리 줘야 되죠. 그죠? 왜? G 함수가 먼저 함수잖아. 그럼 파랭이, 노랑이, 노랑이, 빨강이. 그래서 파랭이가 빨강이로 대응되는 그런 그림을 그리셔야 되는 거야. 됐죠? 자, 시작합니다. X축, Y축, Y축, Z축. 그래서 나는 합성함수 직항노선 X에서 Z축으로 대응하는 그런 관계를 읽고 싶습니다. 그 지금 봤더니요, 얘네들이 좀 뭐 하시냐면 얘는 이렇게 한번 꺾이기만 했어요. 꺾였어요. 그 경계점을 지금 1이라고 X가 정의역이 빵인 순간에 대하여 줬는데, 그래서 얘를 이쪽만 읽어버리면 좀 묘한 모양새가 만들어집니다. 왜냐면 그 녀석은 여기에 이 녀석을 보면은 답이 생기는데, 왜냐면 얘를 봐봐. Y가 0부터 양수일 때는 이런 그래프가 된다네요. 이런 거.
근데 그 y가 음수일 때는 항상 1을 발생하는 그래프가 된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그때 이 y 값의 변동이 중요하다 이거지. y가 0 이상일 땐 죄다 마이너스 1을 때리고 y가 0보다 작은 음수일 때는 1만 때려야 되니까 그러면 이 그래프도 나오는 그 y 값이 0 이상인 이 위쪽이지. 위쪽에 대하여 따로 봐야 되는 거야. 양수면 0 이상이면 죄다 어디만 때린대? 마이너스 1만 때린대.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만큼은 사실은요 다 마이너스 1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음수가 나오는 거란 이 그래프가 음수가 생기는 여기. 그럼 이 구간과 여기에서 여기와 여기에서 여기 경계의 바깥에 대하여서는 그때는 죄다 이 파랭이가 다 음수잖아. 그래서 그 음수의 구간에서는 여기만 때리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그거를 한 번의 그림으로 좀 옮겨내 볼게. 이렇게 옮겨내면 될 것 같아. 약간 어디야? 밑으로 줘야 돼? 위로 줘야 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는 보니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는 파랭이가 다 0 이상의 양수 구간이네. 그럼 양수 구간에서 마이너스 1을 때린다라고 한 거지. 그래서 여기를 때려야 되는구나. 이렇게. 여기도 들어가 놓을게요. 아, 그러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의 정의역에서는 파랑이가 0 이상의 양수고 0 이상의 양수니까 아, 여기만 죄다 때려서 마이너스 1이구나. 요렇게. 되었죠?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는 이렇다. 또 그러고 난 뒤에 이쪽 범위를 봤더니 그럼 여기도 음수 구간, 여기도 음수 구간. 뭐가 음수라는 거야? 이 y가 음수라는 거야. 그 음수 구간에서는 y가 음수 구간에서는 죄다 1만을 때려주니까 그럼 여기보다 작은 부분에서 죄다 계속해서 1을 발생시키고 또 1보다 큰 구간에서 계속해서 1을 발생시키시니 그러면 결국 이렇게 함수 그래프 만들면 되시겠죠. 되세요? 걔네들의 좀 특징적인 모습이 있네요. 자, 이해되십니다.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 파랭이 음수,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 파랭이 음수 파랭이면 노랑이는 항상 1. 오케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지금의 구간에서는 죄다. 니네들은 파랑이 음수 때리고 음수는 다 1로 때려서 이쪽에서는 싹 다 1로 나온다. 다시. 그러면 또 요 사이 범위에서는 마이너스 1과 1과 1의 사이에서는 지금 정의역은 이렇게 나눠놓은 거야. 마이너스 1과 1. 그러니까 마이너스 1과 1의 사이에서는 그 파랑이 값이 모두 다 양수로 대응하여 양수로 대응하여 그지? 양수로 대응하셔서 그럼 양수인 파랭이가 쏘는 곳은 죄다 마이너스 1이니까 결국은 요 사이에서는 죄다 여기를 때리고 있는 거군. 마이너스 1일 때 여기 때린 거고 그지? 0 되어서. 또 1일 때도 파랑이가 빵이니까 그럼 빵인 파랑이가 여기를 때려서 거기서 그렇게 채워지는 그래프가 이루어진 거라고 계속하여. 다시 또 이쪽 구간에서는 1보다 큰 구간에서는 그런 빨갱이들은 죄다 파랑이를 또 음수를 때리잖아. 이렇게 음수를 때려. 그럼 음수 구간에서는 계속하여 1이 이렇게 발생하게 되니까 맞네요. 그럼 여기는 또 계속하여 1이라고 표현해주면 G합성 F가 AND 됐습니다. 한 문제 더 보죠. 마지막입니다. 277번이에요. 자, 얘네들은 이제 처음에 했었던 것처럼 좀 이렇게 축소나 확대를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기는 한데, 자, 일단 읽어볼게. X축에서 Y축으로 대응하는 함수 F, Y축에서 Z축으로 대응하는 함수 G. 이건 왜 그렇게 썼냐면 G합성 F를 구하라고 하는 바람에 F부터 시작하여 X축, Y축, 다음 Y축, Z축, 그래서 합성함수는 X가 Z로 대응하는 X축, Z축. 이렇게 준비. 오케이, 스타트. 그러면 자, 내가 분명 너는 보니까 그 대응의 규칙이 달라지잖아요. 언제 달라져요? 여기 1을 기준으로 달라져요. 난 1을 기준으로 다르게 생각을 해볼랍니다. 이렇게 한번 주고. 그래, 그럼 0부터 1까지 대응하는 그 구간에는 0부터 1까지에는 그 파랑이는 0부터 2까지 가네. 그럼 여기서 이렇게 진행하는 파랑이네. 따라서 이 그래프를 0부터 2까지를 읽어야 되네. 그러면 요 사이 그래프를 다 읽은 거네.
근데 걔가 결국 어디에다 그려져야 된다고? 여기 있는 0부터 1까지라는 정의역 안에서 그려야 된다고. 그러냐면 저 녀석이 어떻게 돼요? 여기 이만큼의 간격을 1 간격에다가 때려 박아야 되는 거야. 그럼 나는 여기 가운데로 훌떡 치는 거지. 왜? 얘는 1에서 변하는데 그건 여기의 절반. 그러면 이 구간의 절반. 어디야? 이게 2분의 1 되겠지 뭐. 2분의 1에서. 그럼 얘는 1부터 여기로 이렇게 대응을 하는 거니까 1부터 시작하여 여기 왔다가 야, 그림 잘 그려. 야, 여기 왔다가 다시 2가 되는 그 순간에 2가 되는데 그 2는 분명 1에서 2가 되는 거니까 1일 때 2로 대응한다. 이렇게. 되셨죠? 자, 그러고 난 뒤에 조금 더 자세히 그려놓고 다 그려놓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자, 그럼 1부터 2의 구간에서는 정의역이 1부터 2였을 때, 정의역이 1부터 2였을 때, 그땐 어디에서 대응을 시키든 다 2만 나온단 말이야. 그럼 파랑이 2가 요 구간에선 계속 되니까. 그럼 항상 파랑이 2 값만 읽어보면 되는 거 아니야? 2에서 읽으면 2래. 2가 계속 나오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그어서 완결. 쫙 이루면 되겠네요. 그러면 취합성 F, AND. 자, 그럼 좀 더 디테일하게 좀 읽어볼까요? 자, 보시죠.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녀석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함수들에서는 얘네들을, 그 범위들을 확대 또는 축소를 내. 근데 이렇게 일정한 값으로 발생하는 그런 구간에서는 계속 일정한 무언가만 이렇게 쫙쫙쫙쫙 이루어져. 그 얘도 비슷한 거야, 지금. 얘도. 너 어디에서 읽어봐도 이게 계속 동일하니까 이렇게 가로선 Y는에 해당하는 이런 녀석을 그리게 된다고. 자, 근데 너도 지금 보니까, 자, 하나씩 잘라볼게. 다시 한번 봅시다. 여기 0부터 1, 1부터 2. 그럼 내가 여기 반띠 이렇게 훅 잘랐어. 그럼 요거 1대1, 1대2 닮음이지. 직각삼각형 두 개에 이렇게 나온 녀석 1대2 닮음. 그러면 여기 2분의 1일 거 아니야. 그치? 2분의 1일 때는 요 길이가 2였으니까 1. 오케이 바리. 2분의 1일 때 1로 쌌구나. 이거야. 그럼 가서 읽어보자고. 천천히 한번 읽어봅니다. 0보다 조금 더 큰 요때의 정의역을 봤더니 요때는 파랑이 여기로 쏴. 그래? 그럼 파랑이 여기 쏴? 그럼 파랑 여기서 읽어봐. 읽어봤더니 여기다 쏴. 그래서 그런 위치가 거기에 그렇게 그려져 있던 거야. 여기에서 쏜 빨강이가 최종 여기에 파랑이를 쏴서 여기로 대응하는 그런 그림이 이루어진 거고 2분의 1에선 1로 쏘네. 그래서 1에서 읽어보니까 빵으로 왔네. 결국 2분의 1이 빵인 Z에게 쐈네. 2분의 1이 빵인 Z에게 쐈네. 다시 조금 더 가시면 그럼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가서 읽어볼까요? 이거 0.6이든 7이든 뭐라고 생각해봐. 그럼 요때의 정의역에선 요 파랑이로 쏜대. 그래서 파랑이가 저기가 1보다 조금 더 커. 가서 읽어보니까 1보다 조금 더 큰 녀석이 이렇게 해서 요따 쏜대. 그래, 그러면 여기가 최종 여따 쐈구나. 그럼 쪼르륵 내려와 보니까 여기가 최종 요따 쏜 거구나. 라고 읽혀지는 거죠. 그런 점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지금. 조금 더 크면은 조금 더 위에. 그럼 조금 더 가서 거기에 이렇게 쏘고 있는 거라고. 당연히. 자, 그럼 그 뒤에 부분들은 이제 어떻게 됐냐면은 여기서 출발하는 그 정의역이 1보다 조금 더 큰 녀석한테 출발했더니 파랑이 2를 때리네? 그럼 1보다 조금 더 큰 녀석한테 출발했더니 파랑이 2를 때렸대. 그럼 2에서 출발하니 화살표가 2가 맞네? 그럼 여기도 요 정의역, 여기에 정의역도 2를 때려야 되네. 조금 더 큰 데로 가봤어. 그랬더니 그 녀석도 또 2 때려. 그럼 2에서 읽어보니 또 2네? 오케이. 그러면 조금 더 큰 데서 읽어도 여기구나. 더 계속 가다가 2까지 가서 읽어봤더니 2에서도 2를 때리네? 그럼 2에서도 또 2를 때리니 2가 또 2 때린 거지. 그러니까 2,2까지 나올 수 있도록 계속하여 얘네들은 그런 점들이 연결된 결과물이구나.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그럼 다음 요거 부분까지 1차적으로 편집해서 올리고요. 가우스 함수나 이쪽은 따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